발달시고요. 발달시고는 현재 강남 셀러스 병원에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계시는 손선영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뭐 말할 것 없이 학술 이론을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1-9년 전이시지만 현재 강남 셀러스 병원에서 IRB 위원으로 활동하신 만큼 학술에 쓰는 진실인물이시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 부모님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상희 이사장님과 선생님께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사 장기 기증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영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서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드리고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현장의 코디네이터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고 고민을 하다가 우선 역할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개인적인 제 성장 경험과 그리고 장기기증 감동 사례 그리고 코디네이터 전문성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 사견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공식 책임은 아니고 제가 생각 고민해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알다시피 신재수 원장님 가셨네요. 2000년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전담 간호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료진이 관련하는 곳에는 조정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담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사실 이 명칭이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 장기 이식 전담 간호사 이름이 아직 사실은 명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많은 의료진이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많은 의료진이 아까 보시다시피 신효과 선생님께서 뇌파에 그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반면에 이식외과 의사들은 그렇게 밤을 새면서 자기 사생활을 없애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팀이 물 흐르듯이 그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코디네이팅 하는 사람 필요하고 그런 전문적 조정 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디네이터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팀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전체를 보면서 이식외과 의사가 되도록이면 잠 조금 더 잘 수 있게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기가 하는 일에서 너무 신경 안 쓰이게 그런 시간 간도 조절을 잘 맞춰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일 첫 번째 장기 기증하는 유가족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힘들죠. 아까 계속 말씀 나오다시피 정말 그 충격에 빠진 그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표현 적절하지 않아요. 동의를 받아내야겠다. 동의를 아싸 했어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성취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첫 번째는 우선 유가족의 시리와 그다음에 슬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 협업을 이뤄서 우리가 유가족한테 이런 답을 들으면서 오늘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사전에 안 되는 거 없어 되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우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저의 성장 경험을 말씀드리면 전화 벨소리 한 5년은 정말 죽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 울면 가슴이 철렁. 박정희 교수님 아직도 철렁하시죠? 철렁. 무슨 전화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전화가 이렇게 자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수술장에서 만나게 되고 그전에는 누군지 모르는데 막 싸우죠. 이제 손윤주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통화를 하게 되면 이게 무르르듯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점점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처음에는 뭔가 되게 원칙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주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오늘 이게 우리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수술장 가서 처음 경험했어요. 이 장기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모든 수술진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퀘스천할 때 병리팀 교수님 퇴근하셔서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점점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닥치면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미숙했던 그 시절을 이제 막 싸우면서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서로를 이해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또 나만 힘든 거 아니더라. 여러 사람 힘든 거를 다 경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아까 김원주 교수님과 함께 13년간 저랑 함께 뇌파 검사를 하셨던 기사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주셨을 때 업무가 과정에 지치기도 했지만 니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절차만 신경 쓰지 않고 유가족, 그 다음에 기증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기증의 소중, 기증자의 소중함, 그 유가족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기기증 사례, 감동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21년에 진행했었던 케이스로서 52세 남자분이었고 5명을 살리셨습니다. 95년대 다발성 척수 종양을 진단받고 수차례 수술을 하였는데 21년 진행했던 7월 수술에서 폐혈증으로 인해서 뇌실련, 급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뇌사 추종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이제 뇌사 추종이 의심되니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미리 하였지만 이 부인께서 실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수술이 끝나고 집에 가서 같이 또 뭔가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이 수술 이후에 갑자기 안 좋게 된 경우가 신경과학교 교수님들도 저희 쪽에 랩하기가 너무 어려운 케이스이고 가족도 받아들이기 참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우리 하은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보호자가 원하는 만큼의 여러 번의 상담을 진행해서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스피드죠. 그 다음부터 스피드. 우리에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기증자가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첫 번째는 굉장히 절차가 물 흐르듯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족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았었던 게 저는 이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팀 어린이자다 보고 거기까지 신경 못 쓰는데 그때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 아시죠? 중환자실 몇 년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할 때까지 못 봐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그렇게 가족을 보낸다는 거, 그것도 자기 기증자로 보낸다는 거 사실 우리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저희가 그 중환자실에서 ICU에서 뇌사 추정자를 관리를 하는데 뇌사 추정자 발생한 곳은 NCU였습니다. 그럼 NCU에서 ICU로 이동이 되겠죠. 복도를 반드시 지나가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의견을 낸 겁니다. 보호자 빨리 스탠바이 하라고. 우리 NCU에서 지금 ICU로 내려갔는데 그 길에 보호라고, 얼굴을 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면서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간호사 선생님은 감동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속전속결 협직.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환자분 아까 다발성 척수 종양이라고 했죠. 애초에 경험이 부족한 코디네이터였다면 안 돼. 그거 불가능해. 옛날에 브레인 튜머 많이 놓쳤었죠. 기증 가능성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면 좀 소극적이 됐다. 그리고 밤새 이렇게 또 밤새 이거보다는 적절한 이유를 위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한 애매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증자 가족이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주치의를 포함해서 모든 팀이 저희 강남 세브란스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커뮤니케이션, 저희 능력인가?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예를 들면 이 환자가 키드니를 기증할 수 있는, 리버를 기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과의 협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해주셨고, 특히 코너스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럼을 뺐어요. 왜냐하면 럼을 뺀 이유가 인펙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발성 척수 종양을 그러면 그렇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노드가 보이고 이상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럼을 뺐습니다. 근데 저희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국장기조직기증을 코다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김주옥 선생님이 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다가 노드가 있다. 협직. 근데 그때 시간이 밤 8시였거든요. 8시에 영상학과 교수님께 전화드렸더니 바로 받아주시고 바로 그분은 원래 병원에서 거의 기고하시는 분이셔서 바로 봐주셨습니다. 이메일을 바로 봐주시고 바로 애써 써주세요. 오케이 쓰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에
럼까지 쓸 수 있어. 오케이, 럼 쓰는데 문제는 럼을 쓰려면 브론코스코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브론코스코피 어린이집도 힘듭니다. 근데 마침 예상 수정자 주치의가 호흡기 내과 주치의셨어요. 바로 어린이집. 그래서 럼을 제대로 건강하게 기증할 수 있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럼이 10대한테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늦었으면 그 10대는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증자 가족,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기증자의 가족이 이렇게 감사의 카드를, 감사의 카드가 아니고,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아직 이때는 법안이 되지 않았을 때여서, 그 서신 교환이 법안이 되기 전이었었는데,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이런 카드를 9장, 세이브 나인이죠? 9장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줬는데, 감동적으로 제가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 카드를 한 팀한테 나눠드렸어요. 꼭 수혜자가 있습니다. 수혜자 상태에 따라서는 전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가 좀 이중할 수도 있고 해서 못 전달할 수도 제대로 전달해주고, 가능하시다면 답장 부탁드린다고 답장을 제가 익명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장을 2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53살 이재관 씨의 아내 정신선 씨. 남편의 장기를 기증한 병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지난번에 보호자분께서 주신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이렇게 수혜자분들께 저희가 잘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장이 이제 와가지고 보호자분께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이제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봐봐. 웃음 좀. 이재관 씨는 임종 전 이름 모를 수혜자에게 9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명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가족분들의 헌신과 기증으로 저는 제 몸속에 삶의 희망의 불꽃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여기며 불꽃 소중하게 간직하며 저도 주위와 사회에 헌신하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 편지를 펼쳐보는 정신선 씨. 저희 아이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수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건강하고 바르고 착하게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편지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 계시는 남편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감동적인 케이스였었고, 저 기증자 가족분에 최근에도 연락을 했었고요. 사실 그 기증한 이들도 몇 번 더 만나 뵀었습니다. 만나 뵈고 기증자가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 듣는 시간도 있었었고요. 그런 시간을 유가족과 같이 가는 것이 코디네이터에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 코디네이터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전체를 조망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팀들이, 전문 팀들이 전문적으로 포커싱, 그러니까 이펙티브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조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높은 코디네이터가 아닌 경우는 저희도 약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느 병원에 새로운 코디네이터, 나 진짜 걔 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밤에 이제 연락을 나누다가 하면 꼬인다, 일이 꼬이는데 왜 꼬이지? 거기 초짜가 왔대. 역시 초짜가 오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험하게 나오네 갑자기. 전문성 높은 코디네이터가 저를 울고 싶네요, 여러분. 전문성 높은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이식 학회 2022년 기획까지 설문연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7명 코디네이터 대상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의 경력이 얼마나 될까요? 경력 4년이 53.3%입니다. 4년 이하면 어느 정도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압의 소리에 벗어나는 데만 5년 걸렸거든요. 5년 이내로는 저희 업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반 이상이 이렇다는 거고요. 이 반 이상이 그러면 몇 년 지나면 6년, 7년 되냐고요? 다 또 그만둬요. 왜냐? 이렇게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끊임없는 전화, 사생활 구조 이런 것과 친해도 업무가 사실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코디네이터들이 많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왜냐면 케이스가 적은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겸직하고 있고요. 밤새 일했는데 알아봐준 사람도 없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의사 선생님도 보상이 제대로 안 돼요. 저희가 보상이 되겠습니까? 얘기 다 각자 알아서 요즘 좀 많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많이 줄긴 하였지만 정말 옛날에 2박 3일 집에 못 가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전문가는커녕 오늘 당장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2009년부터 벌써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자 했지만 점점 요즘 약간 우리 홍승희 회장님 저희 협회 점점 이렇게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든 사람 그만두면 없어지는 것 같은 아까 그 서전이 점점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거 비슷한 그런 느낌? 우리 차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전문성의 향상에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우선 이 업무 소재는 우선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선 업무가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구두 코디네이터, 이식 코디네이터, 전담 간호사 이름도 다 각각이에요, 병원마다. 그래서 구두 코디네이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이식 코디네이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떤 퀄리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충분히 이걸 개런티해줘도 된다. 이만큼의 리워드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시작을 해서 체계를 가져가면서 이 또한 보건복지부 코너스 팀과 함께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지금 간호사법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코디네이터가 이 업무를 할 때 업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기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퀄리파이 된 사람이 있고 퀄리파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의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전문성이 높은 코디네이터가 의사자 자기기진 현장을 지키게 된다면 지금 이직률이 높은 이 현장에서 점점 퀄리파이 된 사람 지키게 된다면 후회 없는 길을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의사 자기기진 하는 그 현장에 육아죠 이게 답인가? 근데 의료진들도 이게 답인가? 모든 사람이 답인가고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거죠. 가장 좋은 초이스, 가장 좋은 선택한 게 맞았다. 내 선택이 맞았다.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았는가를 도와줄 수 있는 후회 없는 길을 거두를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주환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잘 수 있게 의련하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돼주면서 의료진들의 소진이 조금 더 함께 팀워크가 되면서 소진이 더 되게 하고 또한 아까 보셨듯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현장에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성 높은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자 자기기진 현장이 전부 좀 더 퀄리파이 되기 위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생명있게 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팀의 경험을 다 나눠보면서 느낀 거지 각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너무 자기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저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안다면 앞으로 이 현장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과 코오퍼레이션이 다르다고 배웠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각자의 역할에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합해가는 건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합니다. 존중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오늘의 이 시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